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현재 일본 도쿄 우에노구에 있는 국립박물관에서는 삼국지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삼국지는 10년 주기로 붐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침 올해는 일중수교 40주년인데 가장 의미 있는 행사가 바로 국립박물관 헤이세이관에서 열리는 삼국지 특별전입니다. 삼국지는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죠. 4세기 초 진수가 지은 사서 삼국지가 있는데 이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14세기 후반 나관중이 저술한 삼국연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가 바로 두 번째 것인데 소설입니다. 영어로는 The Romance of Three Kingdoms라고 합니다. 정사 삼국지는 일본에 대해 언급한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 속에 위지 외인전이 있습니다. 일본 역사에 등장하는 야마타의 고쿠와 히미코 여왕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일본 고대사에서 히미코는 위나라에 최초의 사절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최초의 여왕으로 고대사의 미스테리이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정사 삼국지는 일본에서도 아주 관심이 높습니다. 삼국지 연의를 얘기하자면 일본에서는 자포니즘에 영향을 끼친 거장 미술가 가츠시카 호쿠사의 문화생 가츠시카 다이토가 그린 그림본 통속 삼국지가 에도 시대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쇼와 시대에는 요시카와 에이지의 소설이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삼국지 연의를 쓴 작가는 상당히 많지만 이 가운데 요시카와 에이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요시카와 에이지의 작품은 상당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야모토 무사시와 삼국지입니다. 요시카와를 기억하시려면 미야모토 무사시 작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서민의 문맹률이 급격히 낮아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삼국지 연의가 보급이 상당히 됐습니다. 그리고 쇼와 시대에는 일중 전쟁으로 인해 삼국지가 널리 보급됐습니다. 일중 전쟁 시기에는 5명의 작가가 경쟁적으로 삼국지를 집필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발군이 요시카와 에이지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종군 작가로 전쟁을 눈으로 보고 각지를 누비면서 삼국지를 신문에 연재했습니다. 도쿄 일일신문, 그러니까 지금의 마이니치 신문에 연재를 했는데요. 1939년부터 시작된 것이 1943년까지 계속 글을 실었습니다. 에이지는 2번 종군을 하는데 장강과 한커우 작전도 따라가 중국 대륙의 풍토와 유구한 역사를 가슴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필한 요시카와의 삼국지는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일중 전쟁 시기 일본의 독자들은 중국에 파견된 형제들이 싸우는 중국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중국의 모택동과 장개성은 적이지만 대동아 공영권을 꿈꾸던 일본인에게 심적으로 중국인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도대체 중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며 중국인은 어떤 사람인지 적을 이해하기 위해 호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요시카와는 결론적으로 삼국지는 조조에서 시작해 제갈공명에서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를 주인공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도원, 결의, 삼형제는 소설의 양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삼국지는 요시카와의 원창작이 많이 들어갑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는 유비가 어머니에게 드릴 차를 고향으로 가져가기 위해 갑오로 내려오던 칼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향에 돌아갔지만 자식에게 실망한 어머니는 차를 강물에 던져버리는데 이 대목이 바로 창작입니다. 또 적벽대전 직전 제갈량이 제사를 지내 동남풍을 부르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도 요시카와의 기발함이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삼국지 스토리 라인을 만든 이가 바로 요시카와 에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소설 삼국지 연의를 따랐지만 인물 묘사만큼은 일본인의 취향을 따랐습니다. 단적으로 도원 결의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전 판본에서는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의기투합했다는 정도의 건조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요시카와가 디테일을 더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도원 결의 당시 유비의 어머니가 내온 것으로 요시카와가 묘사한 요리를 재현했습니다.
요시카와가 장강을 비롯한 중원을 직접 누비면서 이 지역에서는 이런 요리를 했겠구나 하고 상상해 묘사한 요리입니다. 실제 도원결이 삼형제가 이 요리를 먹었는지는 물론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소설이니까 그렇습니다. 새끼 돼지를 기름에 삶고 산 양의 젖에 야채를 삶은 요리라고 합니다. 최근 일본의 중화요리 전문가가 요시카와 에이지 소설의 세계관을 재현하기 위해 요리를 복원했다고 하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삼국지 등장인물 가운데 일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인물은 누굴까요? 바로 제갈량입니다. 특히 메이지 시대에는 제갈량이 국정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국가에 충성해 분골쇄신하는 제갈량의 이미지는 당시 국가주의적 정신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대국적으로 생각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차근차근 고군분투하는 제갈량의 이미지는 일본인들에게 이후 최선의 인간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 계획을 위반하느라 과로사한 육군 대본영의 타무라 이오조를 제갈 공명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소설에서 파생돼 영화 게임으로도 만들어지고 있는 삼국지 연의가 지금까지도 인기를 누리고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가진 문화의 힘입니다. 황건의 남부터 도원결의, 오관돌파, 적벽대전, 출사표로 이어지는 삼국지의 장엄한 스토리라인은 일본에서 비롯됐습니다. 박상우의 문명개와 오늘은 인문학적 소재를 다뤄봤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게시판에 후원 계좌를 올려달라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 방송이 후원을 받을 만한 콘텐츠가 되는지 사실 저어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더 퀄리티를 올린 뒤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모택동 인민의 배신자라는 책을 구입해 읽어주시고 주변에 권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상당히 잘된 역사를 바로 아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